안녕하십니까. 피어스토리지 코리아의 김민철 지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저는 오늘 피어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실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어스토리지가 지향하는 비전인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가 첫 번째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피어 스토리지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피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가 CEO의 핵심 과제가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 빌딩 블록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고객 경험을 지향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BCG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한 가지의 정의보다는 전략 빌딩 블록 관점에서 접근한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종의 동사로 이해하여, 즉 끊임없는 개선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틀과 전략 블록들을 통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빌딩 블록을 계층화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했으며, 가장 하위의 전략 블록에 디지털 능력에 두었다는 것은 디지털 능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된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략 빌딩 블록의 어느 부분에서 피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IT 오퍼레이션을 위한 자동화 기술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등의 기술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촉진제 중 하나인 디지털 기술에 의한 프로세스 재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능력의 계층화에서 대부업소의 조직의 형태로 변화하는 고객의 IT 조직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시스템과 기술 플랫폼의 구축에 기여하며, 나아가 새로운 분석 인프라와 데이터 통합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지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고민을 피어 스토리지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세션 제목처럼 피어 스토리지의 비전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가 고객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비전에서 실행으로 더 쉽게 갈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한 연관성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 빌딩 블록을 이용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피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코비드가 오기 전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CIO의 어젠더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비드가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현실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회사 홍보용 마케팅 수단이나 CIO 어젠더가 아닌 회사가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적인 전략으로 CEO의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소 중 하나인 디지털 능력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구글과 같은 회사들처럼 타임 투 마켓을 줄일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반 기술로 컴퓨팅 파워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데이터 저장은 아마존 S3와 같은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하여 데이터의 확장성을 보장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객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자원의 소유보다는 활용으로 애자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반 개념으로 이제는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전략에 맞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서비스 용도에 맞는 제품들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모든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추구합니다. 이유는 회사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면서 기존의 업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자의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개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향하는 것처럼 모든 회사는 이제 데이터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차별화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의 디지털 핵심 역량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현재의 트렌드 및 인프라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이동성. 두 번째,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 세 번째, 데이터의 확장성. 첫 번째로 데이터의 이동성의 정의는 활용하는 데이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이동이 자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응답 속도를 일관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회사로 전향하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애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고 퓨어 스토리지가 생각하는 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인프라 운영팀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95%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의 민감도나 성능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중요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큰 전략 방향을 가지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현재 개발 방향의 95%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고객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대규모의 변경 없이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배포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운영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등등입니다. 한편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경우 어떻게 하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개발자 중심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클라우드로 변경 시 유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가 등등입니다.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향 변화에 따른 스토리지 팀의 진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IT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프라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고객사들의 미팅에서 고객 본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스토리지 운영자 또는 담당자가 아닌 스토리지 서비스 소유자 또는 스토리지 자동화 엔지니어로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단위 또는 서비스 단위로 종속되어 소유되는 인프라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소비되는 인프라 플랫폼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소들의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하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항들은 균일한 성능과 고객의 SLA에 맞게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통하여 추진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애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고 퓨어 스토리지가 생각하는 점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퓨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가 제안하는 목표는 첫 번째,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두 번째, 어떠한 인프라 플랫폼에서도 마지막으로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데이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블록 프로토콜, 파일 프로토콜, 오브젝트 프로토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프라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자의 인프라 환경에 따라 요청하는 데이터 포맷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센 볼륨이나 VM웨어 환경에서 V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간의 운영을 위한 데이터 이동성과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여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청들이 유연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워크플로우에 맞게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의 목표에 이어서 실체적인 핵심 요소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고객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등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이 서비스로서의 스토리지를 자동화를 돕는 것입니다. 스토리지 애저 코드 형태로 호출하여 티어 0, 1, 2 서비스에 맞는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소비하게 하는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또한 파일, 오브젝트 형태의 스토리지 소비도 모두 자동화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지향하는 자동화는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고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확장을 염두하고 개발되었으며 많은 경우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고, 형태는 기존의 블럭, 파일 형태 이외에도 용이한 확장성을 위한 패스트 오브젝트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영역은 클라우드 이동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재해복구 대상지로 클라우드를 선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그 어떠한 선택지에도 데이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개발은 백업 환경에서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여 운영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포트웍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데이터 보호 영역입니다. 고성능 백업 및 복구 능력이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경 불가한 스냅샷을 통한 중요 데이터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입니다. 다섯째 영역은 오펙스 형태의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고객들은 본인들이 SLA에 기반한 진정한 형태의 서비스 기반 스토리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여 고객의 데이터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퓨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는 플래시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며 기능을 추가 개선하여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객의 데이터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를 실행 및 관리를 쉽게 자동화하여 고객의 운영의 현대화를 돕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조직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여기에 스토리지를 묶고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스토리지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하여 운영 현대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개발하는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는 고객들이 운영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올플래시 기반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티어 0, 1을 위한 플래시 어레이 X,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티어 2를 위한 플래시 어레이 C,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AIML, 어널리틱스를 위한 플래시 블레이드 고속 오브젝트 스토리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포트웍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의 OS를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으로 구현한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이 제품들을 일원화된 관리 툴에서 관리하는 퓨어1,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인 에버그린과 퓨어 애저 서비스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토리지를 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도 AW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존재하였고 그 유용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제품은 물리적인 스토리지지만 실제로 고객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처럼 소비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처럼 운영되는 스토리지처럼 온프레미스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총 3가지로 정리하고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 2가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온디맨드 확장, 이것은 용량뿐만 아니라 성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이동의 유연성, 마지막으로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eploy once, upgrade in place는 한 번 고객이 제품을 사고 퓨어 스토리지 에버그린을 구독하면 계속해서 고객은 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plan downtime은 이렇게 계속 고객이 사용하려고 할 때도 노후화된 장비, 즉 컨트롤러, 디스크들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후 장비 교체는 퓨어 스토리지에서 모두 무중단으로 지원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No data migration은 장비 교체 시에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ull Performance Non-Stop은 장비 교체 중에도 성능 저하 없는 무중단을 지원합니다. Modernized Media and Controllers는 디스크와 컨트롤러를 주기적으로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Investment Protected는 최적의 TCO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들로 첫 번째로 인텔 CPU 로드맵에 기반하여 새로운 CPU가 장착된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의 낸드를 기반으로 더 집적도가 높은 플래시 디스크를 자체 생산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의 상면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그린 구독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OS가 출시될 때마다 무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고객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OS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파일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서비스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퓨어 스토리지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은 고객의 고민을 고려한 결과의 산문입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물리적으로 크게 첫 번째는 본인의 데이터 센터에서, 두 번째 상업 데이터 센터에서 콜로케이션 방식으로 호스팅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IT 자원을 소비하면서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서비스 형태의 스토리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며 나아가 진정한 소비의 형태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객이 초기에 본인의 데이터 센터에서 퓨어 스토리지 서비스 형태의 스토리지를 100테라 구매하였고 나중에 그 중에 50테라바이트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소비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고객은 50테라바이트 용량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온프레미스는 100테라바이트가 아닌 50테라바이트만 사용하게 되는 진정한 오펙스 모델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고객의 방향성에 대한 퓨어 스토리지의 고민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포트웍스를 합병한 이유는 고객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면서 컨테이너 베이스의 컴퓨팅 노드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고민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환경을 원활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퓨어 스토리지에게는 타임 투 마켓을 최대한 줄여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검토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이 현업에서 고려하시는 것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포트웍스를 찾았고 인수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마이크로 서비스 시장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플래시 스토리지를 출시하고 고객분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플래시 스토리지 성능 이상의 로우 레이턴시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구의 가장 쉬운 답변은 D램을 많이 장착하여 캐시를 사용하거나 D램 자체를 스토리지 임시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제공하면 됩니다. 이 답변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캐시 형태의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많으면서 데이터의 요청이 랜덤한 경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업무 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이나
트렌드가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인더스트리가 이제는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애플리케이션 기준에서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올바른 선택지는 NVMe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아직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NVMe를 시작한 시점이 2015년은 빨라도 너무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저희의 제품에 NVMe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개발 방향은 새로운 기술의 성숙도를 갖추면서 시장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엔드투엔드로 NVMe over FC까지 지원하는 스토리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세션을 줄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